네, 안녕하십니까. DNA 무인항공기술원의 장창원 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구과학과 대기, 그리고 태풍과 난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과학과 대기입니다. 지구과학과 대기 단원에서는 태양계와 지구운동, 해수면과 방위, 태양과 열에너지 전달 방법, 대기와 대기권, 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구과학과 대기입니다. 태양계와 지구운동 보시는 것이 지구는 태양계로부터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의 모양과 거리 보시면 지구는 완전한 구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도 직경은 극의 직경은 다음과 같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약 보시면 같이 떨어져 있고, 이 사항은 그냥 상식선으로만 알아계십시오. 학과 시험에는 이런 사항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수면. 해수면의 높이는 0으로 산정하나 각 지역마다 또는 나라마다 다르게 됩니다. 즉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해수면의 기준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그 높이를 0으로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천만 평균 해수면 높이 0으로부터 인천 인하대학교 군에 있는 수능 원점 높이 26.6871m로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학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 높이, 어디를 기준으로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는 방위 결정선 나침판인데, 방위 종류에는 자북과 진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북은 지구 자기장이 있죠. 북쪽과 남쪽, 남극과 북극, 극 지점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측정해서 동서남북, 정확히 말하면 북쪽과 남쪽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한 방위각, 즉 나침판이 방위 짐이 지시하는 방위, 이거를 자북이라고 합니다. 진북은 지구 자전축이 지나는 북쪽, 즉 지구 자전축이 지나는 그게 좀 이상하죠. 다시 자전축이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하고. 그래서 정확한 구를 묻고 있죠. 지금 현재. 지구 자전축이 지나는 그 자전축의 연장선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 북극성이 그쪽을 바라보는 그쪽의 방향, 향하는 실제 북쪽, 이거를 진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공 종사자들, 즉 항공기를 운용하는 비행 중에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일 때는 자북을 주로 많이 쓰고, 지상 근무자들 또는 일기도나 또는 기타 기상 정보를 취급하는 지상 근무자들은 진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북은 항공종사들, 비행 중에 있는 인원들이나 또 항공기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주로 자북을 기준으로 방위를 정하고, 지상 근무자들은 진북을 기준으로 방위를 측정하고 정보를 다룹니다.
태양은 보시면같이 그리고 태양으로부터의 열에너지는 주로 복사, 그리고 전도, 대류 현상에 의해서 지구까지 전달되고 대기에서 재분배됩니다. 이런 열에너지 전달 방법은 복사가 있겠습니다. 복사는 전자기 파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배출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광원에서 열원에서 바로 공기를 이용해서 또는 유체를 이용해서 파장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이 복사 에너지 전달 방법입니다. 다음 전도는 그런 열원이나 광원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전도. 철로 된 물체는 열전도가 매우 잘 진행되죠. 다음 대류 현상이 있겠죠. 대류. 아까 전도, 그리고 복사, 대류. 대류는 열 에너지에서 가열된 어떤 유체나 기체, 액체들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수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식으면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유체 에너지, 유체나 기체가 열 에너지를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열 에너지 방법이 바로 대류 현상이 되겠습니다. 대류. 다음 참고적으로 이류는 열 에너지 수평적 전달 방법인데 대류 현상과 맞붙여서 여기 안에서도 이류 현상, 즉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겠죠. 대류는 수직적 열 에너지 전달 방법입니다. 대류 현상. 대기의 구성입니다.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죠. 대기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산소. 질소는 약 78%, 산소는 약 21%로 대기를 구성하고 나머지 소량의 미량의 기체가 1%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대기의 구성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질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산소, 그 다음에 미량의 소량의 기체들이 대기를 구성하고 있죠. 기상의 7대 요소는 기온, 기압, 습도, 구름, 강수, 시정, 바람, 시정이 들어있죠. 이런 사항은 아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권 중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항공기, 즉 비행체나 항공기들이 운영하는 대륙권과 대륙권금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우주국. 다 알 필요는 없고 주로 항공기들이 주로 운영하는 대륙권과 대륙권계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대륙권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12km의 폭을 가지는 공기층 평균입니다. 평균 12km 공기층입니다. 대륙권. 그래서 대기권 질량의 80%가 모여있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상현상이 이 대륙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영 및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기상현상은 상층 공기 온도는 낮아 무겁고 하층 공기 온도는 높고 가벼워 대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현상이 발생하겠죠. 무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다시 올라서 냉각대에서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내려오고
다음 대륙 관계면이 있습니다. 대륙 관계면. 대륙권하고 성층권 여기가 성층권이죠. 이 성층권 사이에 대륙 관계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죠. 대륙 관계면. 대륙 관계면은 기온 변화가 거의 없고 평균 높이 약 17km. 여기서부터 17km입니다. 17km. 지표면에서. 그래서 약 5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 관계면은 5km. 5km. 이런 대륙 관계면은 제트기류, 그리고 청천 난기류 또는 뇌우를 일으키는 기상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의 형태와 특성입니다. 물은 세 가지 형태, 액체, 기체, 고체 형태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형태는 물, 고체 형태는 얼음, 기체 형태는 수증기. 이러한 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열로서 흡수와 방출로 그러한 형태를 변화시키죠. 지구에는 약 70%가 물이고 구름이나 안개를 구성하는 것은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물의 특성, 높은 비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매우 높다. 이 비열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물은 열전도율이 있습니다. 수은 다음으로 양호한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전이 아시겠죠? 물은 약간의 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증발, evaporation.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고, 수분은 공기보다 가벼워 공중의 비행체의 성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응결은 기체 상태의 물이 액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면 공기가 태양 복사에 의해서 온난 공기 상승하고 상승된 공기는 냉각되고 이런 냉각이 바로 응결 작용이죠. 이런 응결로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비가 형성돼서 내리기도 하죠. 이러한 응결 현상은 대류 과정을 통해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대류. 아까 말했죠. 대기의 수직 방향 운동. 수직 방향 운동으로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현상. 대류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이클론에 의한 수렴, 전선에 의한 수렴, 지형적 이동, 지형적 상승 이런 사항이 있겠죠.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이런 사항은 학과 시험에는 자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류. 아까 얘기했죠. 이류. 바람, 습기, 열 등이 수평으로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운반 현상. 이런 현상을 이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류 현상은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현상이었죠. 이류 현상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류에 비해서 적절한 이류는 지구 기상의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수 나오죠.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그 교재와 같이 참고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들으신 이후에는 교재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온과 습도입니다. 기온과 습도. 기온은 온도겠죠. 온도. 물체의 뜨거운 정도 또는 강도 측정한 것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 분자의 입자들이 빨리 움직이죠. 그 안에서 열, 물체에 존재하는 열 에너지 양을 측정한 값으로 모든 원자의 온도는 273 -270도에서 정지되며 이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와 열에 사용되는 용어, 열량 나오죠. 다 아시겠죠? 비열. 비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요구되는 열입니다.
현열은 온도계에 의해서 측정된 온도. 섭씨, 하씨, 페르나이트라고 하죠. 섭씨는 셀시어스, 하씨는 페르나이트, 켈빈, 이렇게 세 가지의 온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잠열. 잠열은 물질을 상위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열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현열 중에서 섭씨는 섭씨 빙점 0, 물이 어느 정도 0이죠. 이때 화씨는 32 페른하이트 되고 켈빈 절대 온도는 273 켈빈이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십시오. 이게 전환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이나 뭐 전환해서 뭐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등점, 증기기포가 생겨서 기화할 때 그때의 온도, 즉 끓는 점이죠. 이걸 비등점입니다. 순수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가 되겠죠. 빙점은 액체를 냉각시키고 고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즉 어른점입니다. 어른점. 순수 물은 0도씨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태양열을 받아서 가열된 대기, 공기의 온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온을 측정할 때 우리는 백엽상 안에 온도계를 넣고 측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5m, 지표면에서 1.5m 이격된 백엽상, 공기가 잘 통하는, 왜 공기가 잘 통하냐, 잘 통해야 되냐? 그러면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대기가 이렇게 잘 통하는 백엽상 안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10분간 평균 온도를 재고 있죠. 대기 온도, 기온이 되겠습니다. 1.5m 이격된 지표에서 2.5m 이격된 지점에 백엽상을 설치하고 백엽상 안에 온도계를 넣고 온도계 측정하죠. 해상에서는 선박 높이 고래에서 10m 높이에서 측정합니다. 해상에서는 수면 위 10m 높이, 10m 통한 10m 높이에서 이렇게 측정하죠. 똑같이 그늘, 뜨거운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이런 그늘 안에 온도계를 넣고 측정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온의 단위, 아까 현열이었죠. 섭씨, 셀시어스, 하씨, 페른하이트. 하씨는 주로 미국 등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섭씨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죠.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켈빈은 주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현열이죠. 온도. 주로 연구, 실험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켈빈. 기온의 단위 아까 말씀드렸죠. 온도의 단위 섭씨, 화씨, 켈빈. 빙점의 각각에 대한 단위는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섭씨 0도씨는 화씨 32 페르나이트 그리고 273 켈빈. 기온 측정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진에서 봤지 초등학교죠. 지표면에서 약 1.5m 이격된 바람이 잘 통하는 백엽상 안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10분 동안의 대기의 표준 온도를 재는 것을 대기 온도, 기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엽상에서 백엽상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이 온도계 자체는 햇빛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기의 기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안 되고 대신 바람이 잘 통해야겠죠. 통풍이 잘 돼야겠죠. 자, 기온의 변화, 일일 변화 있고 지형에 따른 변화가 있죠. 계절적 변화도 있습니다.
자, 기원 급류. 이제 다른 과정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카오 국제민간 항공기관에서 그 표준 대기 조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표준 대기 조건에는 기온 감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온 감률,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떨어지죠.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면은 최초 출발할 때 당시 그 평지에서보다 높은 산이 더 춥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겁니다. 기온 감률. 그래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을 기온 감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기온이 내려가며 표준 대기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ISA, International Standard Atmosphere. 이 표준 대기 조건에서 기온 감률은 1000피트당 약 평균 영하 마이너스 2도씨가량 떨어집니다. 1000피트당 2도씨 감소되죠. 온도가. 이를 기온 감률이라 합니다. 기온 감률. 그러니까 1kg당, 이를 1000피트를 다시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1kg당 6.5도씨 떨어집니다. 기온 감률. 그래서 우리는 1000피트당 2도씨 떨어진다. 요거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도는 잘 알고 계시죠? 대기 중에 함유된 수증기의 양, 절대 습도 있고 포화 이렇게 있습니다. 수증기의 상태 변화. 수증기는 기온 변화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온이 변화에 따라 증발, 액체에서 기체로, 응결, 기체에서 액체로,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또 액체에 응결되고, 용해, 고체에서 액체로 다시 용해, 녹는다고 하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응결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응결핵. 앞으로 지금 강의할 때 계속 나와요. 응결핵. 구름이 생성되는 조건에도 응결핵이 들어가고, 비가 내릴 때의 생성 조건에도 응결핵이 들어갑니다. 응결핵이 뭐냐? 대기 안에 가스의 혼합물과 함께 이런 미세한 소금 입자, 먼지 입자, 연소 부산물, 연기죠, 연기. 뭐 타거나 뭐 할 때 나오는 연기, 미세한 연기, 입자,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결핵. 또는 그 흙먼지, 토양의 입자, 아까 먼저 소금 입자, 물보라, 암모니아, 화산재, 아황산가스 이런 것도 응결핵이 되곤 합니다. 다음은 관행각수. 관행각수도 자주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행각수. 관행각수는 뭐냐면은 그 액체 물방울이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중에 이런 물방울이 섭씨 0도씨 이하의 기온에서 응결되거나 또는 액체 상태로 지속되어서 남아서 떠다니는 물방울, 이걸 관행각수라고 합니다. 통상 섭씨 0도씨 되면은 이런 액체가 얼음으로 얼어야 되는데 이런 응결핵이 없기 때문에 달라붙을 만한 그 표면이 없기 때문에 얼음으로 되지 않고 물 형태로 떠다니는 것, 이게 관행각수입니다. 관행각수는 온도가 0도씨에서 약 마이너스 15도씨까지 떨어지는 대기에도 있어요. 관행각수. 높은 고도에서. 이런 관행각수가 퍼져 있는 이런 대기를, 공기 중을 항공기가 비행할 때 날개 부분 또는 기체 동체 부분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착빙이 생기죠. 착빙. 이런 착빙은 항공기 아주 위험한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각수가 노출된 표면에 붙으실 때 충격으로 인하여 결빙, 이게 착빙 현상이죠. 그래서 항공기나 드론의 착빙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관행각수는 0에서 15도 사이의 기온에서 구름 속에 풍부하게 있고, 구름과 안개는 대부분 관행각수를 포함한 빙정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응결핵과
반응 격수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설명할 때 설명을 안 하거나 또는 빠르게 지나치거나 이런 사항들은 학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거나 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V 표시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학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자료, 그러한 과정들은. 그래서 이러한 V 표시나 또는 설명이 중첩대로 계속되는 설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암기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과 서리. 이슬 보시면 되고, 서리. 서리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압과 일기압입니다. 대기압, 기압 중요하죠. 우리 항공 종사자들은 이 기압을 상당히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은 이 양력과 항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과 일기압, 공기 기둥의 무게죠.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단위 면적당 미치는 힘 또는 주어진 단위 면적당 그 위에 쌓인 공기 기둥의 무게. 그래서 일기압은 76cm의 수온의 연소기와 HG죠. HG 기둥의 높이로서 10m 정도의 물기둥의 무게가 주는 압력, 즉 10m 깊이 정도의 물속에 사는 것과 동일하다. 일기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6cm. 그래서 기압은 이런 식으로 물기둥이 10m의 물기둥이 있을 때 공기가 누르는 이 공기 압력, 요거를 이제 기압이라는데 이걸 측정을 했어요. 전국 공통으로, 전 세계 공통으로 측정해서 76cm의 수은주가 올라가는 그 높이, 공기가 누름으로써 이 수은이 담긴 물기둥을, 이따 수은이죠. 수은이 담긴 물기둥을 올려서 그 높이 76cm 요거를 1기압으로 통일했습니다. 대기압, 물체 위에 공기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공기 무게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에서 대기압이 변하는 바람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압이 한 곳에는 고기압이고 한 곳에는 저기압이고 이러한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생성되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수증기 순환과 항공기의 양력을 제공합니다. 중요하죠. 기압의 측정은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1기압은 760mm Hg 또는 29.92 인치 Hg. 통상 29.92라고 해요. 13은 통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9.92 인치 Hg 요거 그리고 1013mbar 1.013바라고도 하죠. 밀리바니까. 그래서 요상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기압. 그래서 이런 기압은 아네로이드 기압계, 요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이 원리를 응용한 게 바로 고도계죠. 기압 고도계. 이렇게 기압을 측정해서 고도를 나타내주는 고도계죠.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원리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죠. 이카오의 표준 대기 조건. 표준 대기가 아까 ISA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글자가 잘 안 써져요.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이 표준 대기, 표준 대기를 설정했고, 그런 표준 대기가 처해지는 표준 대기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대기 조건은 했으면 표준 기압은 아까 1기압이었죠. 1기압 29.92인치 HG 또는 1013 밀리바 1013.2 여기까지 안 해도 됩니다. 1013 밀리바 그리고 아까 뭐였죠? 760 밀리미터 HG라고 했죠. 했으면 표준 기온은 15도입니다. 15도. 15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15도. 음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온 감률은 1000피트당 2도씨씩 떨어진다. 언제까지? 36,000피트까지 이렇게 2도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마이너스 영하 56.5도로 일정하다. 아무리 올라가도 마이너스 56.5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1000피트당 2도씩 떨어진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기는 그러한 그 표준 대기 조건, 표준 대기 ISA의 대기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조한 공기입니다.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그 표준 대기 ISA의 대기는 건조한 공기,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대기 온도 따뜻한 온대지방이 해면상에 1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5도. 대기 압력은 수은지 높이 760mm HG라고 했죠. 1기압입니다. 대기 압력. 밀도까지는 그렇게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기온확률, 온도 강화는 아까 했죠. 36,000피트까지 마이너스 2도씨로 꾸준히 떨어지다가 그 이상 36,000피트 이상 되면은 56.5도로 일정하다. 1기도의 1기도. 어느 특정한 시각에 각지의 기상 상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지도 위에 표시한 날씨의 몽타주다. 그래서 일기예보나 일기 분석에 활용되며 지표상의 풍력, 일기, 기온, 기압, 동일 기압의 장소,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위치, 전선이 있는 장소 등을 숫자, 기호 등 수량화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온화가 나오는데 기압, 기온 등 공간적 연속 포지션은 등압선, 이거는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하는 선을 등압선이라고 하죠. 등온선,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하는 선, 등온선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H, 저기압은 L, 등압선 형식으로 표시한 기압의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기압이 이동하고 바람도 이동하게 됩니다. 기압골은 기압을 등압선으로 그렸을 때 골짜기에 해당하는 부분, 저기압에 가늘고 긴 축이 되겠죠. 그리고 기압마루는 고기압이 길게 연장된 부분을 기압마루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압이 꺾이거나 고리되어 있죠. 고기압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연결된 이걸 마루라고 하고 여기를 고리라고 합니다. 자, 고기압은 기압이 주변보다 높은 곳입니다. 1기압만큼 이렇게 뭐 높거나 다른 주변보다 하여튼
다른 주보다 일기압만큼 또는 그 이하라도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그게 고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압이 됩니다. 다른 기압, 다른 주변보다. 그래서 주변의 기압이 낮은 곳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갑니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시계 방향. 그렇죠? 중심 부근에는 하강기류가 존재합니다. 하강기류. 중심 부근에는 하강기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죠. 날씨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증발되고 응결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기압 주변에서. 그래서 구름이 사라지고 날씨가 좋아지며 중심은 기압 경도가 낮아 바람이 약하고, 고기압권 내 바람은 북반구, 즉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주로 세계 인구가 주로 많이 사는 북반구죠. 북반구에는 고기압 중심주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남반부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바람이 불어나갑니다. 저기압이죠. 저기압. 저기압은 몇 개의 등압선을 둘러싸여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죠. 상승 기류에서 구름과 광수 현상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 저기압은 주변의 공기, 즉 습기가 가득 찬 공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 그래서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응결 현상이 나타나서 구름이 발생되고, 구름이 발생돼서 이 안에서 추가적인 응결 현상으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압 중심 부근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안 좋죠. 그리고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음으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 바람은 북반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적도 기준으로 위쪽, 북쪽.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일반적으로 저기압 부근은 날씨가 나쁘고 비바람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손 보시면 고기압은 지금 오른손을 엄지를 이렇게 말아주고 밑으로 향했죠. 고기압은 이 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말아지는 이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방향, 중심 부근은 하강기류가 존재해서 구름이 스멀되고 날씨가 맑습니다.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것. 고기압의 특성입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그럼 저기압은 오른손을 주먹을 들고 이렇게 위로 올렸죠. 엄지손가락 위방향으로. 그래서 엄지손가락 방향 상승 기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상승 기류 때문에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응결작용에서 구름이 생성돼서 거기서 비가 내리고 각종 안 좋은 기상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에서 구름이 생성되고 날씨가 흐립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죠. 상승 기류에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고기압, 저기압. 학과 시험에 고기압, 저기압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좀 헷갈리다 싶으면은 시험 오른손을 이렇게 활용해서 엄지손가락이 밑방향이면 고기압, 윗방향이면 저기압,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시험을 풀기 바랍니다. 등압선, 등압선, 해수면 또는 해수면 기압 또는 지표면 기압, 동일한 기압대를 형성하는 지역을 연결하여 그어진 선, 이걸 등압선입니다. 등압선.
동일한 기압 지역을 연결하다 보니까 거의 곡선 모양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밀한 지역, 이런 지역은 기압 경도가 매우 큰 지역으로 강풍,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강풍이 존재하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지역은 기압 경도력이 매우 커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 등압선. 여기도 보는 방법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여기 끝날개선을 보고 바람 풍향과 풍속을 파악한다. 지상의 바람은 고기에서 불어나가고 저기에서 불어 들어오므로 등압선만 보면은 계략적인 풍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등압선이 밀집되어 있는 곳일수록 기압 경도가 크고 바람이 강하다. 여기 보는 방법 계속해야죠. 그래서 풍속은 풍속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히 알겠습니다. 풍속. 요 콩나무같이 생긴 이 줄기 요게 풍량을 가리킵니다. 풍량. 즉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는 풍량은 이쪽 방향에서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의 풍속 나오죠. 긴 막대기 하나가 5m/s입니다. 이게 두 개니까 10m/s. 여기 작은 게 2m/s입니다. 그래서 12m/s가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량을 보시는 것 같이 표시를 하고 현재 기상 그리고 일시적 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자료를 도시를 하게 됩니다. 일기 기호. 전선은 마찬가지로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랭연선은 뾰족하게, 원난연선은 둥글하게, 정체선은 섞이게, 패스전선은 한 라인에 섞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일기의 경향,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상이 주로 발생한다. 예보 순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보 순서 나오고 있죠. 경보와 주의보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안 돼요.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렇게 나오죠. 태풍은 17m/s 이상이 될 때 열대성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명칭이 지어지죠.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폭풍주의보, 경보, 파랑주의보, 경보, 파도에 대한 주의보, 경보죠. 한파주의보와 경보, 강수도 마찬가지로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도, 고도는 중요해요. 기압고도, 기압고도, 표준 기지면 이게 우리가 그 표준 대기 조건에서의 평균 해수면을 표준 기지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기압상에서의 그 표준 기지면, 해수면 평균 고도, 그때의 표고, 그래서 표준 대기 조건에서 측정된 고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공기에 사용되는 고도계, 기압 고도계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시 고도는 고도계 창에 수정치 값을 입력하여 얻은 고도계의 지시. 각 지역에마다 기압이 틀려요. 그런 기압을 입력해서 고도계 수정치 값을 얻습니다. 그때 고도계가 나타내는 고도를 지시 고도라고 합니다. 진고도는 MSL이라고 하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항공인까지의 수직 높이를 진고도라고 합니다. 진고도.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항공인까지 수직 높이. MSL, mean sea level이라고 하죠. 그리고 절대고도는 AGL, above ground level이라고 하죠. 실제 지표면에서부터
항문까지 높이를 AGL 절대 고도로 합니다. 예.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예. 학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요 고도, 진고도, 절대고도를 이용한 고도 측정 방법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안에는 바람은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